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야당 초선 의원인 제게 어제는 진실로 비참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와 운영입니다. 이 가운데 운영위는 겸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는 법사위 같은 일반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날엔 회의를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자 관례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사위의 운영위가 동시에 잡혔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야당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 야당은 알 필요가 없다는 통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사위 전체 회의 시작 전 이미 국회 전산망에는 여당이 처리하려는 안건들이 처리됐다라고 떠 있었습니다. 여당이 도상계획을 만들어 놓고 군사작전하듯 실행에 옮기려 한 것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찬반 토론 한 번 없었습니다. 국회법 절차는 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아니란 이유로 여당은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 국토교통, 행정안전위 모두 같은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일, 이런 일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 깊이 정착한 국가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전 전 정권을 적폐로 규적짓고 청산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사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당의 예정대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 짓겠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정말 근사합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우선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부터 전셋값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월세집이 많아지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집니다. 내 집 장만의 꿈은 꿀 수 없게 하고 전세도 살지 못하게 하는 법, 이런 것이 바로 민생 악법일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올린 임대료 처리를 놓고도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허점투성이 법안을 임대차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것, 이런 것이 혹세무민입니다. 대한민국 30대는 최근 2년간 100조 원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세대 역시 30대입니다.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에선 30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룬 채 남편은 주택대출, 아내는 전세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남편 명의의 집이 아내가 세입자로 들어가 사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편법적 기회조차 잡지 못한 부부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번 생에 집 사기는 틀렸다란 이생진망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내 집 장만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왕성하게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과 배신감을 푸는 것, 이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에겐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중산층에겐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나라요, 건강한 정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집 장만의 기회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내 집 장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여와 야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동산의 정치화입니다. 이래선 땅 밑으로 꺼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 시대를 열자고 역설했습니다. 불과 보름 이것이 양보입니다. 양보는 많이 가져가는 그것을 내어놓는 것을 한 번도 나는 영원한 해방이 아닙니다. 오만한 것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국적 위를 앞세운 국정은 힘든 게 아닙니다. 사회 분석에서 여당은 전폭적인 힘을 보여주는 야당의 기대를 인정하지 말라거나 여당이 마음대로 폭주하라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숫자에 취한 여당의 비방보다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당은 보도하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1987년 6월 민주환경을 이루고 포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우연민주주의입니까? 사람들이 독재를 할 것, 그것은 더 나쁘고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3번 불배 원칙에 따라 예정기준으로 빨리하게 수행하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회의원은 야당 의원실에 내서 어쨌다는 거냐고 하고 소설을 주시느라고 대놓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도 적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꼭꼭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조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된다는데 여기 마이크가 안 된다잖아요. 찬성 반대 토론하셨으면 들으셔야 되는데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죠? 예.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강원 원주를 출신 송기현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조수진 의원님께서 발언을 길게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시간을 혹시 주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회법에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가능한 한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서민의 주거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여야 합의가 아닌 처리로 진행된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 법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있고 또 찬성 토론을 하게 된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먼저 전산망에 올라와 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그것이 사무착오였음이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그것이 반대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위원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원회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을 구성하지 못한 것은 바로 미래통합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원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첫날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넘길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을 가지고, 소위원회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면서, 한 명을 늘리기로 하면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소위원장 중에 예결위 위원장을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결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당이 맡아왔던 것이 관리였습니다. 지난 20대에도 바로 제가, 법사위 간사인 제가
일소위원장하고 예결위 소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예결위 소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아직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었고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원회 심사를 할 수 없던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가지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께 안정된 주거를 가질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의 최소 보장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4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하는 것,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을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정할 때 그때에도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정파를 떠나서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당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를 규제를 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때 최소 보장기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연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야당은 그리고 많은 보수 언론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큰 혼란이 없이 지금까지 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혹시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러한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전세가 인상이 있을까 저희는 두려워해서 일단 현재 지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는 개정 법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으로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최소한 안정된 주거로 보장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개정안이 이번 주택임대차 아무쪼록 그 내용을 참여해 주시고 법을 위하고 그리고 우리 부동산의 안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헌법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